여러분들 어떻게 매매하고 계신가요? 그냥 현물 사서 몇 년 동안 들고 계신가요? 각자의 기준은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오늘 갑자기 10% 오르거나 10%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계획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의 눈입니다. 자, 오늘은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매매에서 정말 중요한 게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세선은 말 그대로 추세를 좀 더 편안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추세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총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추세선이고요. 상승 추세일 때 추세선을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2번 이 시나리오, 이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계획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 솔라나 일봉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 추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추세가 바뀌는 지점, 즉 변곡점입니다. 현재 이 차트에서 변곡점은 어디일까요? 자, 보시다시피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상승으로 바뀌는 이 지점, 이 지점을 저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 변곡점에서부터 이 추세선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도구들 중에서 이 패러럴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곡점에서 선을 그을 때 가장 저점이 많이 닿는 구간을 찾아서 이 라인을 만듭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라인에 닿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리면 자동으로 이 두 개의 라인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상단 라인을 고점이 많이 닿는 구간에 놓거나 혹은 이 채널의 중간 라인이 이 중앙 부분에 위치한 캔들이 가장 많이 지지나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점, 이러한 지점에서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단선을 이 캔들 라인에 맞춰 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점에 채널 상단선이 딱 맞물게 되었습니다. 즉, 이 추세 라인을 긋는 것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것이냐, 타이트하게 볼 것이냐, 각자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각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라인보다 가격이 위에 있으면, 즉 캔들이 위에 있으면 그 라인은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라인보다 캔들이 아래에 있으면 그 라인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추세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 추세선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라인들을 통해서 각자의 매매 기준, 즉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만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유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상승 추세선을 통한 매매 시나리오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채널 하단선을 밟고 올라가면 롱 진입. 그리고 이 채널 중단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숏 진입. 다시 채널 하단선을 밟으면 롱 진입.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이 채널 중단선을 맞고 떨어지면 숏인데 기관이나 세력에 휩쓸어 주어서 이 중단선을 뚫어버렸죠. 자, 이 중단선을 뚫으면 기존 숏 포지션을 정리하고 롱으로 진입합니다. 자, 반대로 이 중단선을 깨고 하락하게 되면 이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채널 상단선까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선에 도달했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숏으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자, 이게 지금 지나간 데이터이다 보니까 추세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었지, 만약 진짜 저희가 이때로 돌아간다면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이 추세라는 것은 변곡점 이후 저점과 이 고점들이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은 이 비슷한 구간에서 만들어져야 그때부터 유의미한 추세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이 시기에 있었다면 저희는 고점을 여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저점은 여기로 봤을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채널을 이렇게 혹은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죠. 자, 채널의 고점이 확인이 된 시점, 이 시점부터는 사실 매매가 굉장히 기준을 잡기가 쉬워지죠. 자, 볼까요? 가격이 떨어져서 채널 중단선을 맞고 반등을 하였으니까 롱으로 진입. 그러면은 이 중단선을 깨기 전까지는 계속 포지션을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손절하거나 숏으로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칭을 해서 어디까지 들고 있을 겁니까? 이 채널 하단선에서는 가격이 다시 돌아서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숏 포지션을 들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등해서 다시 이 채널 하단선을 한번 밟고 결국 다시 반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만약에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면 현재 이 구간까지는 롱 포지션을 유지해도 된다. 혹은 이 채널 하단선을 깨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을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보시면서 무슨 저렇게 1차원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어딨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리겠지만 이 매매는 무조건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피보나치, 뭐 엘리어트 파동, 삼각수렴, RSI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어차피 저희 정답 찾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추세선을 강조를 드리냐면 이 추세선이라는 게 자신만의 기준과 시나리오를 잡기가 굉장히 직관적이다라는 면에서 추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어서 오늘은 우선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기관의 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